한국의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제로금리로 간다. 참 제로금리가 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률이 멈추게 되면은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적 상황을 금리로 표현하자면은 제로금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의 경제,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을 이제까지 미국의 금리차만 보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 잘못된 이 오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작용은 경기 둔화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불황을 겪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을 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변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금리만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한 긴축,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더 위험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 내외 금리차 아닌 경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박살내놓고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미국이 금리가 올린다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미국이 있으면은 우리 동아시아권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이 있고 왼쪽에 중국이 있죠.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로지 미국의 금리만을 보고 이 결정을 하고 이 상황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최악의 수를 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도 이제 서서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건지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우리 경기 자금 시장 상황 보고 결정한다는 이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빨리 시급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이제 서서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문제가 서서히 생겨나게 되겠죠.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그 스탠스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상황을 보면은 자,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10년간 5% 물가 시대가 된다고 그러고 2%는 다시 안 온다. 10년간 5% 물가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사실상 금리를 어떻게 돼? 이전과 같은 제로금리, 0% 금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제로금리.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에 있어서의 이 고물가, 이 고물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원인은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시장이 좋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소비도 지금 침체에 빠지지 않는 소비시장, 고용시장의 이 양대산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고금리를 선택할 것 같고 그 외의 나라들, 미국을 제외하는 여타 국가들은 저금리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의 원인은 미국 내의 문제란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여타 국가들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만 과열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이 고용시장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도 빅스텝을 가능하다.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메커니즘, 결국에는 자본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금리를 따라서. 근데 이 메커니즘이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어졌던 이 메커니즘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붕괴. 그래서 자국 내의 사정들을 보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이 상황들을 모든 각국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왜 미국에 지금 이렇게 고용상이 좋은가?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26만 개 늘어서 예상치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이 어떤 지표가 안 좋아야 됩니까? 고용시장 지표가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고용이 침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용이 침체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라든가 소비 시장이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 전 세계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문제고, 결국에는 고금리라는 문제는 미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공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지대입니다. 지대. 땅이 있어야지 여기서 장사를 하지. 무슨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무엇이죠?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 돈이 있어야지 무슨 포장마차라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식자재, 식기 도구들. 자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노동이에요. 노동. 결국에는 고용입니다. 고용.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주고 있는 곳에 전 세계 모든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전에는 전 세계 공장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죠. 중국에는 그 땅값도 쌌고, 그 다음에 자본도 우리가 투입되는 돈이 작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노동력, 저임금의 노동력, 값싼 임금의 노동력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제품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싸죠. 저가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의 물건을, 중국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저가의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공장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고임금을 주면서 전 세계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든 것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풀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공장이 다 돌아온다. 미국으로 중국으로 갔다는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 자, 이게 바로 리쇼어링이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맨큐 경제학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경제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무조건 따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 모든 것은 대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 많이 낳았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가 출산을 많이 했죠. 농경사회 때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이를 왜 많이 안 낳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이 필요한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많이 생겨갑니다. 뭔가가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의 물건을 팔겠다는 겁니다. 대가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무엇에 국한됩니까? 미국 내에 국한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 그래서 이것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네, 이것은 미국 내에 국한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미국만 고물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전 세계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저금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적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들 보시면은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 아닙니다, 이거. 지금 SK의 SK온이죠. 미국에 지금 켄터키 공장 만든다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SK,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네, 공장 하나 지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따라가는 우리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들. 여기는 본사도 좀 지사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은 어디겠습니까? 그만큼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2.8%입니다. 미국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이 실업률을 넣다 보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그런데 이 실업률을 보니까 최저다. 그런데 이 어떻습니까? 단기 질 낮은 일자리로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로 가겠죠? 양질의 일자리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양질의 일자리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어떻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낮지만 그 근본을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다 빠져나가고 고용시장은 오히려 더 질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는 더 어떻습니까? 지금 월급쟁이 4명 중에 1명이요. 월급 200만 원 미만입니다. 배달원이에요. 배달원. 특히 2030 세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한때 우리 배달 잘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지금 사회적 비대면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는 현상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배달 뛰고 있습니다. 45만 명. 4명 중에 1명이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다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성장. 암울하다는 겁니다. 이 저성장. 그래서 지금 1.7%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한국금융원 1.7%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역성장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역성장. 그러면은 1% 미만 마이너스 성장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탈출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을 보고 미국의 금리를 보고 결정하는 이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시장, 우리 금융정책으로 봤을 때는 제로금리가 불가피하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당장에 우리가 금리라는 문제, 저금리로 간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미국과 다르게 금리 인하 기조를 갈 수밖에 없다. 성장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뭐 합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아주 저급한 일자리. 200만 원 미만의 이런 일자리로 가지고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 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저는 저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